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불안한 장세가 연이어서 계속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OKEX 출금 정지 사태가 풀리기 전까지는 이런 불안한 장세가 뭐 한동안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홀딩하고 뭐 추매를 하고 그런 이유가 단기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을 거다, 그리고 미래 비전이 있을 거다 판단하기 때문에 확신을 모두 다 갖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는 아직까지 뭐 실체가 있거나 금은가치 뭐 실체가 있거나 뭐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아직까지 도드라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재가 이제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XRP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캡처한 사진을 한 가지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폴로니엑스 거래소에서 스파크 에어드랍을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XRP를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 같은 경우 12월 12일 날 스냅샷이 진행돼서 이 스파크 토큰을 XRP 한 개당 하나씩 아마 지급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거래소들 중에 폴로니엑스 거래소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좀 랭킹 순위로 알아주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의주시해서 받고,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제 올렸었던 이유가 사실은 좀 방향성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코인 하나씩 에어드랍 받으면 되게 좋겠다, 이거 하나씩 그냥 받으면 되게 좋겠다 라고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XRP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짜로 이 코인 하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우회적으로 XRP에 추가하는 게 아닐까라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XRP가 사실은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스파크 토큰을 통해서 저는 그거를 구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이제 그 거래소 순위에 관해서 나와 있는 건데, 바이낸스가 뭐 전 세계 1위라는 거는 뭐 지나가는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고, 코인베이스가 2위, 그리고 후오비가 3위, 4위가 크라켄, 그리고 5위하고 6위가 빗썸하고 업비트가 여기 차지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한국 시장이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서 가히 그래도 어느 정도 영역을 차지하는구나 생각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7위가 비트스탬프, 8위가 폴로니엑스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거래소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관해서 제시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폴로니엑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XRP 암이라고 하죠. 군인들한테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하고, 나머지 이제 타 거래소들이 만약에 지원을 안 해줄 경우, 많은 아마 그 홀딩자들, 거래자들을 많이 뺏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추후에 분명히 다른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거래소들도 분명히 추가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20위권에 있는 게 루노머니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DCG에서 직접 투자한 거래소죠. 근데 이례적인 게 23위에 제미니 거래소가 있죠. 제가 제미니 거래소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볼륨량은 상당히 작아요, 타 거래소들에 비해서. 근데 전 세계에서 CFTC에서 나온 권고안을 제일 첫 번째로 충족시킨 데가 사실은 제미니 거래소예요. 보안 측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위를 차지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리플사하고 DCG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했었던 멕시코 거래소죠. 이게 빗소가 24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고팍스에서 이메일을 고팍스 사용자들한테 하나씩 보냈대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플레이어 네트워크, 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관해서 문의를 줬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그 답변을 줬다고 구독자님이 써주셔가지고, 제가 확대해가지고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내용이 나오죠. 한국 거래소에서는 유일하게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온 데가 고팍스예요, 현재. 그래서 고팍스가
그 스파크 에어드랍 1대1 에어드랍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상 현 시점에서 곡팍스에서의 지원 여부 및 일정을 확정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에 문장이 하나 나오죠. 일정이 확정 시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업비트나 빗썸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이제 지켜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해주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곡팍스 거래소를 가입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업비트나 빗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해외 거래소도 아닌데 당연히 다 옮길 수밖에 없죠. 곡팍스. 그래서 곡팍스 아마 거래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존에 있었던 두 개 업비트하고 빗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급상승할 거야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해외 트레이더 중에도 좀 인지도 있는 사람이 이 차트에다가 하트 표시를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의 수준이 피보나치로 0.618이다. 근데 예전에 2016년 중반을 넘어서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2017년을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상승장이 왔었는데, 그때 시점도 0.618을 위치한 지점을 돌파하면서 사실은 거대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그 직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전이란 얘기가 바로 코앞이다, 뭐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서 주의 깊게, 그러니까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4년도 넘어가기 전에 2013년도에 비트코인이 100달러 가까이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까지 225달러까지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5분의 1 토막이 남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낸 이후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2016년도 뭐 초반에 사긴 했지만, 그래서 재미를 보긴 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때 아마 반토막이 났었을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반토막이 났다가 하반기 들어가면서 막 오르더라고요. 오르고 나서 2017년부터는 막 거대하게 진폭이 오르고 막 상승이 있었죠. 이때는 진짜 재미난 일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스트라티스 뭐 비트코인 한 개 투자하면 80개 비트코인을 벌 수 있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같은 경우. 근데 뭐 앞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 뭐 어느 정도 상승세가 저는 알트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저도 알트코인을 뭐 주장하거나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알트코인이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가 0.618 지점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패닉하거나 너무 마음의 상심만 가지고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쨌건 거의 3년간 하락 장세를 거의 겪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10,000를 넘는 비트코인 지지가 있는 게 거의 한 3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USDC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스텔라 루멘 발표가 서클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이 뭐 그죠? 단기적으로 10% 정도 아마 이 소식이 나오고 올라갔을 거예요. 이 소식이 나온 게 이틀 전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틀 전 방송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스텔라 루멘이 USDC 트랜잭션을 사용하면 알고랜드는 죽는 거냐고 구독자님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보지 마시고, 알고랜드도 분명 괜찮은 코인이고, 이 행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행사를 하는데 11월 17일 날 웨비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알고랜드 측한테는 되게 중요한 행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고랜드를 이미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날짜를 잘 보시면서 뭐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를 적극 추천드리는 코인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해시레이트가 이건 어저께 밤에 캡처한 건데 146.5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이거는 147이니까 조금 떨어졌어요. 해시레이트가. 해시레이트를 제가 강조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채굴자 집단이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굴자 집단이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시레이트는 올라가요. 그래서 나쁘지 않게 지금도 아직까지 흘러가고 있고 난이도가 변경되기 전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지금 현재 변경되는데 플러스 4.36으로 올라갔고 다음 난이도가 변경되는 거는 지금서부터 2주 후에요. 거의 2주 후 13일 후에 또 난이도가 올려요. 채굴자 집단이. 그래서 3.51을 또 올려요. 올렸는데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난이도도 올라가고 해시레이트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굴 장비도 훨씬 좋은 걸로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고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의 상승에 관해서 채굴자 집단이 베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굴하는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견해를 잘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어저께 윌리 우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의 이 방향성에 관해서 이제 타진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저께 밤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1,200달러 부근까지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떨어졌었어요. 제가 자는 동안에 떨어져서 실제로 여기 녹색 그린 컬러 있는 그린존 있죠? 여기를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11,200달러를 찍고 지금 300 몇십 달러에서 400달러 금방을 왔다 갔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현재 와중인데 어쨌건 한번 찍었다. 그래서 이게 CME 갭빌드를 완전하게 찍은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이거 여기서 11,000달러 밑에까지 떨어질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 번에 급락을 주고 또다시 이제 상승을 한 200달러 정도 줬었다는 거. 간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면 되고 메르디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스텔라 루멘한테 호재거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XRP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스웰 행사에 관해서 기대치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텔라 루멘에서 스웰 같은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르디앙 2020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11월 16일부터 20일 동안 16, 17, 18, 19, 20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진행을 하는데 스텔라 루멘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스텔라 루멘을 사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가격이 10%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명히 조정이 또다시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호재성 이슈는 단기적으로 작용을 하지 이게 장기적으로 작용하진 않아요. 특히나 지금 불안한 당세에서는. 그래서 추매를 하시더라도 조금 꺼지면은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XRP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텔라 루멘을 어느 정도 해칭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스텔라 루멘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도 이 두 가지 코인을 다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XRP도 마찬가지, XLM도 마찬가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 포트폴리오에 넣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메르디앙의 그 패널로 참가하시는 분들 연설자들이 누구냐면 세계은행 총재님이 참가를 하세요. 그리고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대표가 이제 나와서 참관을 한다. 이걸 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 사항이 뭐냐면 미국 오하이오 하원 의원이 이번에 참가를 하시고 여기 보면 바이낸스 US CEO 캐서린 콜리도 이번에 참가를 하네요.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IMF에서 또 여기를 또 참가해요. 되게 생뚱맞죠. 스텔라 루멘에서 메르디앙 컨퍼런스를 진행하니까 또 IMF에서 두 분이 나와요.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게 국경 간 송금 결제 시스템에서 XRP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그 영역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텔라 루멘이 차지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IBM이라는 어떤 그 회사가 백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도 절대적으로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코인이다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뉴스가 나왔는데 FED 연준 의장이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주에 IMF에서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 연설을 한다 이렇게 제목은 좀 자극적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명의 패널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님이시고 그리고 국경 간 송금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의 요소가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다음 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이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오면 그것에 관해서 아마 나오겠죠. 사실적인 게. 그리고 앤소니 폼플리아노가 해외 외신 중에 여기 보시면은 NI포스트닷컴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뉴욕 포스트죠. 비행기 승객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밀수하는 금덩어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다가 이 금이 성형된 거를 집어넣고 직장이 어딘지는 아시죠? 한문인데 그래서 집어넣고 밀수하기 위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오다가 이제 걸렸대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인도로 들어가다가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폼플리아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피터 시프트 너 친구지? 막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앤소니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모건클릭 자산운용사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는 가상자산 투자에 관해서 맥시멀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비꼬면서 피터 시프트를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폼플리아노 의견을 동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도 15년 동안 이제 금은을 사서 모았던 사람이지만 제가 치밀한 계산으로 논리가 부합되면 확신을 가져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근본인 게 뭐냐면 이 물리적인 거는 시대가 막 아무리 지금 보면 산업혁명 4.0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물리적인 게 자산 값어치에 관해서 세력들이 부합을 하면 이거는 결국에 숨겨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도 거기서 세금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는. 세수 창출에도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꺼지면서 해칭 수단,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으로 금은에 관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그 외 가상자산이 아마 연준을 위시한 전 세계 이제 그림자 금융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쪽 위주로 더 자산 가치를 훨씬 더 크게 형성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디지털 위에나에 관해서 이제 한참 핫 이슈가 돼가지고 말이 되게 많은데 선전에서 여기 보면 가스 스테이션 나왔는데 이게 주유소거든요. 주유소에서 실사용 사례가 나왔다. 실사용 사례가 지금 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2019년도부터 디지털 위안화에 관해서 이제 계획을 잡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런칭 시키는데 여기 보면은 2022년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에 이것에 관해서 완벽하게 구현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DCEP를 발행했던 게 사실은 US 달러에 관해서 사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 비전을 갖고 지금 움직인다. 요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전 세계 통화 시장에서 IMF 통화 바스켓에서 2위 자리에 있는 유로화 같은 경우 사실은 유로화 비율을 늘려놓고 지금 달러에 관해서 줄여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줄여 나가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로 줄여 나가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달러가 결국에는 되게 위험해질 거다. 달러가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점점 사용량을 줄일 거다. 2년 전에 방송할 때, 그리고 작년에 방송할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친중이다. 조선족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스컴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마침내 12,000달러를 깰 것인가 조셉 영이라는 분이 이 기사를 코인텔레그래프에 냈는데 모두가 막 다 비슷비슷한 어떤 그 생각들을 아마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지지부진한 어떤 그 장세, 그러니까 10월달 거의 뭐 중반, 뭐 보름을 넘어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나 되냐, 이러다 폭락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지만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모르고 일주일 후를 몰라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알트코인이 얼마까지 가 있을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2017년 말에 900만 원이었던, 그러니까 900만 원인가? 9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2800까지 올라가는데 단 한 달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같이 버블장이 이렇게 끼게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 전문가들이 13,900달러 정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까지는 2020년 내에 마무리하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트리거로 작용하는 게 사실은 코비드로 인해서 뭐 전 세계 뭐 현물 경제가 지금 침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단서가 되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 그 어떤 뭐 새로운 양적 완화, 뭐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하고 민주당 뭐 양측한테 뭐 자기 당한테도 사실은 공화당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이번 예산안에 관해서. 그래서 그냥 결렬됐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코비드 이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 할수록 유럽 은행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전 세계 어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이 경기 부양 정책에 관해서 하반기에 관해서 추경 조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위성은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 코비드19로 인해서 1.8조 부양책은 결국 통과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더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뉴스를 보니까. 그리고 파일코인이 폭등했다가 이제 폭락을 했기 때문에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뭐 대중들은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파일코인의 안정성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초보자들은 여기에 개입을 하지 마라.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코인을 찔끔찔끔 받으시는 분들은 요 날짜 있죠. 19일에서 23일. 그리고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은 이 리프트 오프데이에 19일에서 23일 동안 진폭이 있을 때 잘 수익을 빠져나오시거나, 아니면 뭐 마진 하시는 분들도 FTX 거래소에서 마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이낸스에서 50배 마진짜리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베팅을 뭐 도박꾼 같이, 도박꾼이라고 말하면 좀 뭐하구나, 하실 분들은 19일부터 23일이 아마 재미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초반에 이제 시장이 풀리면서 118% 급등을 했었고 200 몇 프로 급등한 거래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80%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꺼지면서 27달러까지 꺼졌다가 지금 40달러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트 오프데이에 향후 파일코인에 관해서 미래 비전에 관해서 제시를 하는데, 그 연사 중에 핵심이 누구냐면 콘센시스, 그러니까 이더리움 재단의 대표예요. 그래서 조셉 루빈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뭐 발표를 할 거고, 몇몇 뭐 연사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어쨌건 요 구간을 잘 이제 보시면 되고, 네오 파운데이션이 네오 3.0에 관해서 뭐 얘기를 하고, 파일코인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 모르죠.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에 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파일코인하고 뭐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든가 뭐 어떤 뭔가가 있겠죠. 뭔가가 있을 텐데, 결론 내에서 말씀드리면, 광범위한 새로운 기능과 시스템 보안 및 성능 향상과 함께 네오 3는 확실히 대량 채택을 위한 이상적인 차세대 인터넷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중국에서 이제 발표한 그 BSN 메타 중에 수익률이 아마 가장 높았던 게 3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네오코인이 아닐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여러 가지 코인들 중에 이 코인이 가장 나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수익률이 가장 났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이 코인을 버릴 생각은 없어요. 중국의 이더리움이잖아요. 한국의 뭐 그러니까 한국의 이더리움이 뭐 아이콘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어쨌건 그냥 말씀 또 드리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OKEX 출금 정지 발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올라갈까 하다가 또 하락을 했는데, OKEX에서 출금이 풀린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 그게 핵심 트리거가 돼가지고 시장에 훈풍이 또 살살 또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팩트 있는 뉴스를 오늘도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12월 12일 날 스파크 에어드랍에 관해서도 앞으로 나오는 후속 기사에 관해서 좀 XRP 홀더자들 중에는 좀 기축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 장세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없는 코인들 같은 경우 패닉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겠지만,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A 클래스에 있는 그런 코인들은 그냥 장투에서 나쁘지 않은 코인들이에요. 설상 지금 물려 계시더라도. 그냥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샬리브랑이었고, 오늘 일요일인데 일요일 하루도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